2026년 미국의 과제 상식 있는 미국 사람들에게 보내는 정동희 메시지. 어제 나는 상식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때와 지금의 이 대통령 때 중 어느 시절이 더 개인적으로 행복했는가에 대해 물은 바 있다. 오늘 나는 상식 있는 미국 사람들에게 바이든 대통령 때와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 때 중 어느 시절이 더 개인적으로 행복했는가에 대해 물으면서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아마도 전자 때 더 개인적으로 행복했다고 응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동희가 말하는 2026년 미국의 과제에 대해 잘 경청해다오. 이런 말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정동희밖에 없다. 첫째, 미국은 시스템 본연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입각하여 전 세계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나는 25년 하반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때 개인적으로 너무 실망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조차 안 한 점이 그렇다. 한국의 직전 대통령 윤석열은 조금 거친 스타일이나 지금의 대통령과 다른 점은 시스템에 주목할 줄 알았다가 되겠다. 미국이 주도한 민주주의 시스템은 특히 투명한 선거 시스템에 의해 완성되고 유지된다. 이 선거 시스템이 특히 운영 주체의 자위성이 혹시라도 은근히 개입될 위험을 시스템 설계 자체에서 줄여야 하고, 이러한 위험을 은근히 방치하는 것도 국가 조직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많은 병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다는 점은 그가 시스템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무언가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다른 면의 모든 이슈를 할당하여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쳐냈고, 이후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는데 그날 밤에 TV에 보여준 화면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특히 사회과학이 통계학이라는 툴에 의해 과학으로 자리잡게 한 세계 선도국의 나라이다. 미국의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그날 밤에 한국 TV에 잡힌 이 상황이 확률적으로 미국에서 길거리 20년 걸으면서 뇌우 벼락 맞을 확률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해 보기를 바란다. 미국이 돈이 아니라 시스템에서의 리더십을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측면에서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게 2026년 미국의 1차 과제인 것이다. 둘째, 미국은 건국 당시 친척 국가에 대해 건전한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 건국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맨 처음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 나온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현재의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사건으로 유럽의 시야를 넓히고 세계 교류의 시발점이 되었으나 원주민 학살, 착취, 문화 파괴를 동반해 부정적 평가도 공존하며 그는 죽을 때까지 인도를 찾았다고 믿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18세기 영국 산업혁명기 범죄자가 급증했으나 수용시설이 부족하여 선상 감옥 헐크스를 운영했으나 전염병과 과밀화 문제가 심각했고, 버지니아 등 북미 식민지에서는 담배 농장 등에서 일할 저렴한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이 맞아 떨어졌다. 이에 따라 영국은 17세기 초부터 1776년 미국 독립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약 50-120명의 죄수를 북미 식민지 신대륙로 강제 이주 트랜스퍼테이션 시켰다. 이후 18세기 후반 미국 독립으로 죄수 송출지가 없어진 영국은 1788년부터 80년간 약 16만 명의 죄수를 호주로 강제 이주시켜 식민지를 개척했습니다. 제1함대가 시드니, 코브에 도착하며 시작된 이 유배 정책은 당시 영국의 사회 혼란, 빈곤, 범죄 증가에 따른 조치로 호주 초기 정착과 원주민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위와 같은 역사적 배경은 미국이 형이고 호주가 동생이라는 친척 관계 비유가 가능하다는 걸 말해준다. 200여 년간의 시간은 사실 지구 인생사에 비하면 찰나 같은 순간인데, 지금 시점 북아메리카와 호주 대륙의 원주민은 사실상 거의 완전 도태된 수준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은 역사책이나 나오는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야 되는데, 현재 OECD 국가에 속하는 이 두 나라 중에 하나인 호주에서 2024년 2월 6일 호주 정부 출자은행장의 대규모 뇌물부패 사건을 신고하고 그해 6월 호주법에 의해 강제된 관련 민사재판 승소자인 정동희에게
호주 법무장관 마크 드레이푸스와 현 법무장관 미셸 로랜드가 가한 만행은 국제법 위반뿐만 아니라 현 시점의 호주 국가 정체성에 대하여 분노하게 만든다.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이러한 동생 국가에서 벌어지는 2025년판 나치 학살에 비유되는 만행의 형으로서 이 모든 게 미래 역사에 좋지 않은 원인 시작점이 될 것임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나는 2019년 작가로서 삼시 코리아 시리즈 책 3권을 그해 모두 출판했고 그해 12월에 나온 이 시리즈 마지막 권에서 2026년부터 2032년 사이에 미국은 중대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분석상으로 나온다고 서술한 바 있다. 올해가 바로 2026년 한 달 마지막 날이다. 미국은 정동희가 이 책에서 말한 조언을 귀담아 듣기를 바라고 그 구체적인 해결책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는 군사력 경쟁이 아니라 바로 이 글에서 말하는 시스템에 대한 세계 리더십 발휘와 친척 국가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을 직시해주기 바란다. 삼시 정동희